우리 마을에 계시는 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제가 성서에 산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서가 참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웃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 성서에 이주민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정을 쌓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마을은 지금에서 다루고 들어봤던 라트나 씨의 일을 듣고 사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인권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 저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을 초대석은 1월 19일 기자회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 초대석에 오늘 오신 분들 인사 나눠보고 다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김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수공단 노동조합 부위원장 자민다입니다. 네, 성서공단 노동조합 김희정 위원장님, 네. 그리고 차민다 부위원장님 네. 오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성서공단 노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조합은 아시죠? 네, 압니다. 예, 성서공단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가까운데 성서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5만 명 정도. 네. 네.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2002년도 10월 17일 날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 지역 노조로 출발을 해서 원래 20년이 되었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 조합원들보다 그 외국에서 온 우리 이주 노동자들 조합원 숫자가 훨씬 많고, 네. 그래서 오늘 차민다 부위원장님도 그래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마을은 지금에서 잠깐 듣기는 했었는데요. 1월 19일 성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라트나 씨가 스리랑카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차민다 부위원장님이 네,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우리 스리랑카 라타나 씨 저번에 진리언 또한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 그만뒀는데요. 네. 그래서 대지금하고 재불임금 한 1,400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공단 노조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뒤에 네.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트나 씨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사장이 이렇게 폭행 사건 생겼습니다. 네, 폭행 사건까지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사장은 계속 감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라트나 씨 그 돈을 다 재불임금하고 대지금을 다 받고 자기 나라 가려고 준비를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 받을 때까지 회사 다니고 돈도 얼마 벌고 좀 가면 비행기표라도 벌 수 있지 벌 수 않을까. 있잖아요. 네. 그 대신에 그 사장이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 두 명, 네. 그 한국분 사람인데요. 야근하고 네. 토요일날 야근 돌아가가지고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네, 일요일날 그렇죠. 아침에 퇴근하고 9시쯤에 집 앞에 도착하다마다 네, 하자마자. 문 열을 때 네. 사장이 뒤에 와서 목을 잡고 네. 한국 말로 하면 아주 나쁜 말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XX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문 열어라 네. 얘기하면서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장을 그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나는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합의서 서류를 가지고 손가락 도장하면서 지장까지 찍게. 찍게 이거는 협박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을 그 2명하고 라타나 씨 데리고 자기 회사로 차에 타고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문하고 문 닫고 네. 그 다음에 바지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빗자루 같은 나무 개주고 이거 가지고 그 목줄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니는 지금 감옥에 가는지 자기 나라 가는지 선택해라. 그래서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입술로 때리고 그 다음에 나무로 때리고 네. 그 다음에 라타나 씨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서운 마음에서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죽어버리지 마요. 근데 라타나 씨의 제일 무서운 게는 네. 니는 나는 죽어버리고 시르기 버린다. 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라타나 씨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무서우고 전시관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그 생각 나온다고 네.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장을 라타나 씨 너무 뭐 손을 잡고 무릎 놓고 사장한테 나 스리랑카 보내줘서 사장님 죽지 마요. 때리지 마세요. 네. 나는 돈을 필요 없어요. 돈 달라고 안 할게요. 라고 자기 답답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울면서 기대 많이 하면서 사장한테 얘기를 해도 네. 그 사장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부르는 거예요. 경찰에 해서 불러가지고 여기 우리는 미들로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비자 없는 물법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물법 체류가 자 있으니까 뭐 신고를 하고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경찰에 신고하고 얘기하면 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끝이에요. 이미 이거, 끝이에요. 예, 그는 사장님들 다 알아요. 이제 네. 강기 주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바로 쉽게 강기 주반 되려고 생각하면 네.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하고 경찰 두 분이 와서 네. 라타나 씨 데리고 가가지고 출입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말씀하실 때 이 라트나 씨가 스리랑카 분이신데 7년 동안에 퇴직금과 체불 임금 1,400만 원 정도 되는. 네, 사실은 네. 그 사장 위해서 우리 돈상 임금 있잖아요. 네. 제지 임금도 그렇죠. 잘 못 받는 진구예요. 우리가 월급 면세세 보니까 네. 원래 제지임금 받아야 되는 네. 거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최저 임금보다 더 작게 작은 받고 있는 네. 내연도 몇 대우를 개 있었어요. 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일단은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노동자를 그렇게 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가운데에서도 받지 못했던 금액이 이 정도고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1월에 라투나 씨가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1월 12일에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단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이건 노동자인 라트나 씨가 인정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장 권모 씨가 말씀하신 도중에 저희가 들어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마자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는 현수막이 좀 붙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무서워서 뭐 어떻게 할 수나 어떤 행동조차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제가 상상이 되거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백신도 맞을 수 있는 라트나 씨가 말이죠. 이 사장의 신고 전화에 수갑이 채워서 연행이 됐다라는 이 말을 제가 들으니까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들으면서도 사실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한국에서 어쨌든 비자가 없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노동법이든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다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도 3차 부스터샷까지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등록 그러니까 비자가 없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 비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네. 저희 같이 이제 이주 단체에서는 이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면서 또 노동자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뭐 체포를 한다거나 강제 추방을 한다거나 최근에 그 화성보호소에서 새우꺾기 했던 그 MC 사례처럼 외국인 보호소에 무기한 감금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법률은 다시 바꿔줘야 된다.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좀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 삽주들이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최근 몇 달 전에 한 3, 4개월 됐나요? 충남 천안에서도 네. 체불금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갔던 이주 노동자가 네. 사업주가 신고를 해가지고 노동청에 경찰들이 막 이게 이분 잡으러 왔던 건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맞으러 보건소에 갔던 분을 네.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있는 분이 네. 신고를 해가지고 아. 출입국이 출동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하네요.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사실 이제 정확하게 법이 어떻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네. 건강상의 이유로 체류하고 네. 있는 분들에 네. 대해서는 국가가 인지를 하더라도 출입국이나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것이 실제로 관련된 그 기관에 잘 전달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네. 설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노동부에 월급을 받으러 간 사람까지 그 경찰이 출동을 한다는 것이 네.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경찰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화 네. 한 통으로 네. 회사에 찾아가지고 노동청에 찾아가서 뭐 비자 없는 사람을 잡아오고 이런 식은 경찰의 과도한 집행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그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그쵸. 뭔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가라는 불합리성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미등록이든 등록 노동자이든 간에 네.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네.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심각한 법을 위반했다거나 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과 네. 단순히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임금이 1,400만 원이나 지금 체불되어 있는 체불되어 상황인데.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당사자를 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추방시키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네. 예. 인데 네. 진짜 전화 한 통으로 경찰이 움직인다는 것이 진짜 저는 이게 성서에 같이 주변에 그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네. 좀 붕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네. 범법자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 이 성서 지역이 이주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1월 19일에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3주 가까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셨고 함께 마음을 보태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라트나 씨 상황은 차민다 부위원장님이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법률적인 상황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라트나 씨의 그런 문제를 1월 19일 날 고소장을 바로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 사업주도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 더구나 네네.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알리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이 사건에 관심 있는 기자분들이 쭉 찾아갔었고 뭐 이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긴 한데 아마 그 알리바이라는 것이 합의서를 뭐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작성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사장만 그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 2명도 같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막 공동 폭행상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2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장하고 라트나 씨가 영어로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경찰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리고 노동청에는 원래 1,400만 원 지급 합의를 했던 사장이 그 라트나 씨가 나는 월급 안 받겠습니다.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라고 합의해줬다라고 네네. 주장한 이후에 사업주도 노무사를 또 고용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도 아직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내용을 뭐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라트나 씨하고 노무사님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1,400만 원에 대한 1,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에 대한 체불임금과 아까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위반분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500만 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사업주 처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목소리가 계속 안 좋은가 봐요. 라트나 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네. 원래 사시던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 방은 빼고 네. 이사를 다른 곳으로 한 가셨고요. 상태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혹시 집으로 또 찾아올까봐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면서 혹시나 이게 라트나 씨 자신 때문에 다른 비자 없는 친구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네.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차민다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계속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네. 이제 무준하게 다니고 받고 있는 있다고. 중인 네. 예. 의사 선생님이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라타나 씨 그 보니까 그때 저도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때 방송에서도 네네. 와가지고 그 보니까 자기 가방 2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방을 2개는 바로 자기 나라 갈 때 네. 준비하는 것처럼 다 준비를 해놓은 건 거예요. 가방이고요. 그 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려야 됐는데 그 다 준비를 하고 나갈 때 네. 사장이 같이 왔는 그 한국 그 사람한테 그 집에 비밀번호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방에 못 들어가게. 그때 우리가 다시 고발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하고 가서 부동산에 사람 불러가지고 비밀번호 바꿨어요. 문 그렇게 열었어요. 네네. 열어보니까 뭐 다음에 와서 조르국에 가방을 보내줄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네. 그 사장은
이렇게 재불임금 때문에 신고했는 노동부에 상담하러 가는 이주 노동자들 네. 이렇게 이 상태로 신고를 하고 강기 추방하는 거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지금 방금 유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라타나 씨 고민 많이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근데 매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둘이 만나고 네. 얘기를 할 때 자기의 나라의 그 집도 만들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위해서 그냥 가려고 다 마음이 준비를 하고 그 돈을 받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 고민 다 음. 덜어졌다고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이 네, 깨졌다.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네. 가족들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바로 오라고 하는데 근데 라타나 씨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니는 것 상태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라타나 씨 그 말로는 저보고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이런 일이 오늘 생기면 내일 또 다른 친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악취의 네. 사장 만나면.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뭐 혼자서 있으니까 생각을 이런저런 많이 생각 많이 나오는데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저 만나고 얘기 좀 나눠서 도움이 되는 건데요. 좀 이런 상태입니다. 라타나 씨.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자회견 후에 성서경찰서에 협박, 폭행, 감금 등의 사유로 고소장을 낸 상태이고 노동청에도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체불될 임금을 지급받는 게 사실 바라는 결과고요. 라트나 씨는 그 돈을 받고 본인의 나라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좀 잘 살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꿈이 지금 이런 상태로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본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 등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의 이주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 같은 상황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저 입장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전에 잠깐 말씀 나눈 도중에 라트나 씨가 2월 15일을 기한으로 강제 출국 명령서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은 2월 14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라트나 씨의 강제 출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 돈을 받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장님은 뭔가 다른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의 조사를 좀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2월 15일 날 출국 명령서를 받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한국 사회 내에서 있었던 그 노동법 위반이나 고소 그 형사 사건들 때문에 네. 지난 2월 11일 날 대구 출입국에 가서 네. 라티나 씨의 출국 명령을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네. 신청을 네. 하고 왔습니다. 일단 연장을 해놔야 되겠네요. 네. 네, 아마 적정한 기간이 다시 조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또 뭔가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라트나 씨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네. 좋겠다는 이런 응원밖에 그리고 이런 마음밖에 보탤 수가 없는데 우리 김희정 위원장님과 차민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주민으로서도 그리고 이웃으로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두 분이 계시고 또 든든하게 후원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시점에서 신청곡 하나 듣고 우리 마음에 좀 응원의 마음을 좀 담아 파이팅 한번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떤 노래 듣고 싶나요? 예, 요즘 그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네. 마이클 부블레의 필링 굿이라는 노래입니다. 특별하게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든 새소리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을 담은 노래. 네. 그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 우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you know how I feel. Blossom on a tree,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Dragonfly out in the sun, you know what I mean, don't you know? Butterflies all having fun, you know what I mean. Sleep in peace when day is done, that's what I mean. And this old world is a new world and a bold world for me. For me. How I feel, scent of the pine, you know how I feel. Oh, freedom is mine, and I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I feel so good.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성서공단 노동조합 김희정 위원장님과 차민다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 좀 제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와룡시장만 가도 이주민들과 우리는 사실 함께 장을 보거든요. 주위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열고 있는 그런 가게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또 제가 새삼 느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조건에서 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나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도 보잖아요. 그것하고도 수준이 너무나 제가 상상 밖의 일이어서 말씀 들으면서도 음악 나가는 도중에도 제가 계속 다시 반문하면서 여쭤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안 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만 이야기한다 하셨고요. 부르는 말은 달라졌지만 이분들의 상황은 과연 좋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 차별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주 노동자들을 문제가 너무 많지만 네. 우리 이주 노동자들을 기본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것은 그 고향 허가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향 허가지에 들어오는 합법 이주 노동자들도 와서 노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왜냐하면 제도가 3년에 네. 회사 3번만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사장이 허락을 있어야 회사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주 노동자들을 한테 제 생각은 협박처럼 일시키고 네.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일 하고 싶으면 안전하게 일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회사에 일하러 돌아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데 가서 자기는 위험한 일이 왜 해야 된다. 회사 네. 그만둬야 되는데 네. 사업주의 허락하에 허락을 하에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3년에 3번밖에 그렇죠. 바꿀 수가 없다니.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사장이 허락이 없이 갈 수도 없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들록 되는 거잖아요. 이틀 하면. 그렇죠. 오피차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일이 힘들어서 네. 그 다음에 월급도 적게 받는 거니까 네. 이틀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이 문제는 좋게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 현장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경제 활동이 많이 힘들어진 네.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네, 얼마나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렇죠. 충분하게 인정하면서 뭔가 자기 그 합법적인 노동자이든 그렇지 않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분하게 충족이 된다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리범도 가능하고 네. 자기 원하는 회사에 가서 임금도 제대로 받고 일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라타나 씨 같은 거 보면 이때 라타나 씨도 이런 비자 없었으니까 네.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관계 주방까지 네. 달라고 신고하고 이런 비자가 있으면 미들로 기준 노동자들도 경찰 가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있으면 문제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네, 미 이주 노동자든 그 합법적으로 온 분들이든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긴 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그 어떤 곳이 어느 곳인지 사실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과 그리고 뭔가 그만두는 거에 대한 자유조차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성소공단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던 라트나 씨와 같은 이런 경우의 일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에게 생긴 문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 해결되고 있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침 제가 지금 연초다 보니까 작년에 네. 그 상담 온 거를 통계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네. 해보니까 작년 노동조합 상담의 80%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 중에서 92%가 임금체불이에요. 한국 지금 한 600억 정도 전국의 체불임금 이주 노동자 체불임금 자체가 600억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 다른 말로 이주 노동자들 월급은 떼먹어도 된다. 라트나 씨 사례에 비춰보면 전화 한 통이면 경찰 달려와주고 경찰이 출입국에 넘기면 바로 보호소에 강제 추방 당하고, 그러면 한국이 없으니까 네. 당사자가 없으니까 굳이 돈을 안 줘도 되고 네. 그렇게 쌓여 있는 돈들도 우리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한 2, 3년 됐죠. 성소공단에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상담을 왔어요. 네. 한국말을 잘 못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퇴직금을 받으러 간 이분들한테 사장이 이제 막 쌍욕을 막 한 거죠. 네네. 저희가 들어도 놀랄 만큼 월급을 안 줬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내가 안 준다고 했잖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근데 네. 한국인이고 정주 노동자인 저희들한테조차 아주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네.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분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왔을까라면 생각을 해보면 기가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저희가 한 2주일 됐나요? 매일 찾아가서 그 회사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사과하라. 네네. 사과하고 임금 체불 당장 해결해라. 그러니까 임금 체불은 사실 니나 할 것 없이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임금을 안 주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나가는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막 문제가 되고, 주변에 같은 사업주들도 와, 일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냐 뭐 이러다 보니까 한 1, 2주 되니까 사장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월급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필리핀 그렇죠. 분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죠. 네. 사과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한 거는 그렇게 좀 독한 사업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네. 이주 노동자들 퇴직금이나 월급은 떼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는 그거는 네. 있지만, 네. 그렇지만은 라트나 씨 사례나 아까 필리핀 그분들처럼 사람을 때리거나 신고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다행입니다. 네, 선한 다행이네요. 사장님들은 또 많이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한 예로 작년에 저희가 네. 성주에 이 파키스탄 분이셨는데 네. 공장에 2명이 일을 했어요. 네. 근데 한 분이 산재를 당해가지고 못 다니게 되셨고, 그러면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 한 네. 분이 사업주 없이 혼자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네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임금 명세서를 잘 안 주고 네. 또 월급을 줘도 현금으로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뭐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연락이 계속 안 되던 이 사업주한테 연락이 닿으니까 네. 그 사람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맞다고. 네.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돈 넣겠다고.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증거를 만들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이분은 정말 이 전화 한 흔쾌하게. 통화로 모든 네. 게 다 해결이 됐네요. 네.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아마 잘 모르셨던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화 한 통화로 뭔가 인정을 바로 받으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함께 하니까 사실 이런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 말고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선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트나 씨를 폭행한 그 사업주는 무슨 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게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그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사무처장이 이 엄중하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주 노동자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버려도 된다고 밝히는 일이 된다라고 착취가 아니라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고용허가제 폐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면 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어떤 거예요? 고용허가제가 뭐고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요? 아까 차민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뒤에 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제 그 한국의 라트나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업비자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업비자 어업비자로 들어오셨는데 스리랑카에서든 외국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시험 성적에 따라서 제조업이 올 수도 있고 농업, 어업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네. 오거든요. 근데 어업이라 하면 내가 봐왔는 그 고국에서의 어업이 아닐 거잖아요. 한국에 오면. 그렇죠. 근데 이 라트나 씨는 멸치잡이 배를 탔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멸치잡이 배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그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탈을 하셔요. 왜 이탈을 하시냐 하면 죄송한데 여기 제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네.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를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주가 오케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야 돼요. 어떤 거? 최저임금을 위반했거나 임금을 안 줬거나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최근에 추가된 거지만 뭐 기숙사가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네. 이런 이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거는 아예 그 조건에 들지가 않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해서 대구로 와서 제일 첫 번째 간 회사가 지오테크예요. 지오테크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일했는 게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년에 월급을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분처럼 고용허가제가 만들어 놓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어업으로 왔는 이주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네. 그 제가 딴 데 가고 싶어요. 근데 네. 저는 어업은 그만하고 싶고 저기 성서공단이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업종 바꾸는 것조차 안 네. 되는군요. 어업은 어업으로만, 농업은 농업으로만. 네. 이렇게만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업이나 농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허가제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공존을 모색하는 시작은 고용허가제 폐지다. 네. 네. 고용허가제. 이렇게 아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알수록 뭔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하게 되는 조건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의 모 대통령 후보께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논란, 적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은 5,700억 이상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께서 아마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혐오를 조장해서 자기 표를 좀 더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웃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또 같은 사람으로서 공존하고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뉴스에 나왔을 때 그것을 한꺼풀 조금 더 벗기고 실제 사실이나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와룡시장이나 뭐 그 이주노동자들, 이주민들 거주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만나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남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그 성서의 이웃으로서 같이 좀 인정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이 6,300원, 7,400원 이주노동자들이 받으면 한국인들한테도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줘도 당연히 일을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잘 다치고 잘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환경들을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사용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들을 또 좀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뭐 맞습니다. 시간이 예.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거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성 나오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도 사람이니까 네. 지금 이번에 대통령 되는 정부도 이주 노동자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없이 종교 피부과 종교가 국가가 뭐 다르지만 이 대한민국의 전주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이주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크게 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 네. 하지만 사람이 먼저고,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확보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성서공단 노동조합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보니까 선수공단 노조는 이주 노동자들을 국가별로 우리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중국 이런 많은 방글라데시 이런 많은 이주 노동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별로 국가 언어로 네. 그 선전전도 하고 구역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법이 바뀌는 것도 잘 가르쳐 주시면서 네. 그냥 앞으로 자기의 권리를 뭔지 노동 권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잘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국가별로 이렇게 단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그거 미등록이 이주 노동자든지 합법 이주 노동자들이 다 똑같이 네. 노동법이 똑같은 거기 네. 때문에 그 권리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얘기를 국가별 국가 언어로 네. 그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오. 방금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김희정 위원장님, 차민다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좀 출연을 해주셔서 이런 말씀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되면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 마을과 공단이 이어지도록 또 우리가 또 마을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함께하는 방송이니까요. 성서공단 소식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 감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서공단 노동조합 앞으로 활동에 저희 성서공동체 FM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